게 최근에 갤럽이 문항을 굉장히 비틀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은 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시민사회도 조세, 재정 이런 게 정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런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복지 확대하자, 재정이 허용하는 한 무상교육 확대하자.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재정이 그 수준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나 NGO들도 당연히 재정 이런 쪽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되고 독일이 고등교육, 대학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복귀를 했는데 독일은 교육에서 제일 큰 재정 이슈가 저거였죠.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어라는 고교 졸업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프랑스는 근거리 배정하잖아요. 학생도 학교도 선택권이 없는데 독일은 학생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독일이 우리처럼 엄격한 서열은 아니지만 독일도 일정한 서열과 선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공부 적성이 없는 친구가 굉장히 교육과정 어려운 친구 학교를 가면은 받아줘야 됩니다. 단 한 학점도 보통 못 따죠. 근데 독일은 그 대학교 전학권도 학생한테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1년 생활해 보니까 나는 저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럼 전학할 권리도 학생한테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 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대학을 10년 이상 졸업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독일 교육 제일 큰 이슈는 얘들도 무상교육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은 4년만 하자. 4년 넘는 것까지 무상교육하는 거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그 데이터 가지고 많이 논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자유롭게 지령이라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법률 관련돼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시행령에 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네네. 맞추는 이런 과정은 이제 다른 데서도 워낙에 많으니까 시행 규칙이나 네네. 뭐 이제 그런 거 따지면은 이거는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에다가 예 지방 자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시하는 것들 뭐 이런 노력들이 그동안 지방자치가 그래도 이제 수년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들어서요. 이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나요? 제가 요즘 개헌도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제가 발견한 걸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개헌안은 뭐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자세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재원의 배분, 지방자치 보장 이런 거 준비된 개헌안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전부 다 어떤 지방 교육 재정으로 그렇게 보낸다라고 할 때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370조 정도 규모에서 11조 구조 조정하는 건 사실은 어느 나라나 일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련해서는
OECD나 세계은행, 뭐 IMF 이런 데서 각국 정부나 지자체 수많은 권고를 하는데 어느 암만 그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재정의 한 20% 정도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고요. 근데 저건 있습니다. 교육재정 11조만 생각하면 현재 재정 구조조정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복지 지출 전체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보통 아동 청소년 수당 같은 제도가 다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될 때까지는 보통 1인당 20만 원 정도씩 정부가 보조해줘요. 뭐 이런 거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재정 세출 구조 조정만 갖고는 안 되고 일정한 증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의 대폭 확대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어쨌든 대통령도 교육 관련 공약을 내세울 테고 교육감도 물론 공약이 있을 텐데 어쨌든 국가 차원의 어떤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할 걸 하려면 또 상당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방 교육 재정으로 일단 다 그야말로 뭐 이 조금만 0.4%든 교부금 정도로만 남기고 다 배분해버리고 난다면 그렇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예. 대통령은 초중등 관련 교육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경기교육감이나 서울교육감도 가능하면 상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교별 사업선택제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만 해도 초중고교가 2,300개 있어요. 교육감고사하고 교육청에 있는 어떤 장학사도 초등학교 1,100곳의 현황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북 격차 심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성남시 안에 학교 차이가 서울 강남북 격차보다 더 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00개 초등학교에 모두 딱 맞을 정책을 정말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장학사가 아니라 대통령 하셔야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대부분 나라가 그 교육은 자치의 영역으로 보내주는 게 이게 사실은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게 교육의 본성 자체가 워낙 그 고유하고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도 정말 5학년 1반 담임 선생님, 5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일련 경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는 그 교원 정책이나 재정이나 이런 여건만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시도 간 격차를 조정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잠깐 지금 질문이 좀 힌트가 안 맞는데 아니, 그 교과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되지만 교과부가 예산이 그 국세를 이용해서 하는 네.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내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유초중등 교육에 국고 보조는 아직까지 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누리과정 같은 건 어느 시도는 하고 어느 시도는 안 하는 게 거꾸로 안 맞고 중앙정부가 공약하는 게 맞는데 재원도 중앙정부가 돼야죠. 근데 지금 100%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든 국가가 확보하고 있어야 될 재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안 되고 기존의 유초중등 교육기회에서 덜어내라. 그러면 어떤 걸 덜어낼지도 공약하고 심판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학교 기본 운영비 1년 동안 안 주겠다. 그러니까 돈은 세출은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세입을 안 바꾸는 한.
그럼 있는 세출에서 4조 원을 쓰려면 어떤 거 4조 원을 줄이겠다. 교직원 월급을 15% 감액시키겠다. 이런 걸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원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선거 국면에서 말하기가 싫은 거고 내심 무상급식 돈을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정책을 내세운 셈인데 아니요.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그 0세부터 5세까지 교육,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그러니까 지방이 부담하고 있던 걸 국가가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죠. 근데 지금 2년 동안 국가가 돈 내는, 그나마 일부 내던 것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국가가 더 내는 게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도 유초중등 교육재정에서 덜어낸다가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누리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 유초중 재정에서 이 정도를 드러내겠다라고 공약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시도교육재정은 교육감이나 장관한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재정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편성권과 집행권, 시도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2012년 초에 그 총리 장관들이 논의하면서 누리과정은 유초중등 교육기회에서 쓴다. 이게 합의 자체가 무효인 거죠. 거기에 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들한테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은 그런 결론이었죠. 원칙적으로 그런 공약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겠다가 공약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만약에, 책임지겠다가 그러니까 공약이었고. 만약에 그런 식의 공약을 했다면 예. 그런 공약 자체는 원천무효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애들한테 용돈 올려주겠다를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추가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간다면 지금 교육감들이 지금처럼 우리는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버틸 경우에 정부가 그 교육감을 제재할 권한도 없다는. 예, 간단한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검찰 때 진보교육감 형사사건이 한 20번 넘게 있었죠. 그게 형사사건에서 모두 대한민국 검찰이 패했죠. 지금 아직 안 끝난 사건이 일부 있지만, 근데 이 정도 이슈였으면 지금 정부나 검찰의 그동안 관성으로 보면 시도교육감들을 고소했을 텐데 고소를 못합니다. 이건 시도교육청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재정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고 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뭐 여론적으로는 불리할지 몰라도 버티면 결국은 정부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교육청들이 감당했던 것 자체가 거꾸로 불법성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에 보면은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기관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학생으로 기준을 바꾸자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기관에 있질 않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우리 법 체계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인데 거기에 매년 2조 원씩 쓰는 거는 그 자체가 불법성이 더 크죠. 그리고 이거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누리과정이 진행되면서 매년 국회 속기록에 여야 의원 모두가 이건 불법적 재정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저도 이제 그 국회를 하면서 이제 법안을 만들면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럼 시행령을 만들면 그거를 사실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시행령이 기존의 법률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 시행령은 문제가 있어. 기존의 법률을 어기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장 공모제 법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걸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국회 사무처에서 그 기관이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그 기관에 이건 문제 있다고 토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되게 챙기지 않고 사무처는 상임위에서 문제하지만 자기네가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챙기면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빵꾸가 나는 늘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그 제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면 그 시행령이 기존의 법안에 대해서 어떤 침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살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안만 만들면 끝나고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 회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놀러가요. 그때 이제 정부는 사실은 자기네들 편하게 시행령 만들어 넘기고 국회 조사처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제기하면 시행령 발표부를 끝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뭐냐면 그걸 교육감들 이런 식으로 써지 말고 이거 헌법소원이건 위헌법률이건 이게 훨씬 더 깔끔한 싸움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뭐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탁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불법이라 자체를 드러내는 게 더 헌재에다가 이제 이게 사실 상충된다고 저는 그래도 궁금해요. 법률 소송을 하는 게 아마 12월 2일까지 국회마저도 재정 편성에 실패하면 시도교육청들이 아마 시도교육청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학부모 누구든지 위헌법률 소송을 할 테고요. 23쪽에 보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23조 1항에 영유아보육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행정입법인데 바로 위에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뭐 이러고 여기에서 지자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34조에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 무상으로 하되 내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지자체에는 시도청, 시군구죠. 근데 난데없이 시행령에 갑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 해당 조항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23조의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라고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편성 못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이 보통 법령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의무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공직자가 시도교육감이 이걸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 발언은 그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이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교육재정 여기 줄게 됐을 때, 이건 우리 안에서 얘기인데, 결국 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면 그걸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만 해도 지금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현장 교사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뭐냐면 주는 거 알지만 왜 이게 주냐는 게 설득이 안 되는 상태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걸 안 줄이면 예를 들면 응급지원 교사를 줄이지 않으면 냉난방을 못한다 예를 들면 선택할 때 우리가 희생하자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그런 설득이 없이 지금 이게 사라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는 거 알겠지만 당장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정부건 대국민적으로 볼 때 이 교육 재정의 위기를 얘기할 필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 줄어드는 예정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최소한 그 안에서는 최소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교사들이 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저는 그대로 왜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시도교육청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논의가 예를 들면 확정이 돼야 설득이 가능한데 아니죠. 저도 반대죠. 설득을 해놓고 확정이 되는 거지. 확정해놓고 설득하면 끝나버린 건데 그거는 설득이 아니라 설명인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이 정도 준다면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부분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반발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패스시켜놓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설득이 아니라 이제 좋게 말해 설명인 거고 그게 통보인 건데 저는 이제 이 큰 거 말고 우리 안에서는 최소한 교육청 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과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 뭐 이런 걸 좀 시켜줘야 되고 볼 때는 교사단체 이해를 구하는. 저는 안 그렇고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게 교사들 스스로 지금 교육청에 대한 반발이 왜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 똑같은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일단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질문에도 포함됐지만 이 세출 부분의 어떤 모니터링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새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 이제 뭐 그 어떤 현재 되고 있는 사업의 어떤 평가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 뭐 좀 시민단체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네. 그 저는 재정은 정책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노력 뿌리와 줄기 잎을 거쳐서 결국은 재정으로 표현되어 꽃이 피는 정책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재정을 평가하는 기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제일 중요한 걸 지속 가능성을 보죠. 그러니까 아까 학교별 사업 선택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학폭이 모든 시도에서 절반 이하로 3년 사이에 줄긴 했죠. 근데 그 학폭을 줄일 때 예를 들어서 또래 중재, 자치법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가 컸다. 그리고 CCTV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평판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정말 학교 유형별로 정말 그러냐? 혹시 어떤 학교는 CCTV가 진짜 더 효과적인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야 CCTV조차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판은 지금 CCTV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없앨 거냐? 어떤 경우 어떤 학교들은 어떤 공간에는 CCTV가 효과적이었냐? 예를 들어서 그 학폭 빅데이터를 보니까 특이한 게 그 신체적 폭력은 굉장히 격감했음에도 특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특별교실에 교직원이 상주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거기에는 혹시 CCTV가 필요한가 이런 걸 계속 측정을 하고 지속가능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보통 작동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전형적인 게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는 보편복지, 공교육, 공보육, 부담의 가계부담 경감이었잖아요. 가계부담의 경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같은 걸 했을 때 작동될 거냐, 무상급식처럼 이런 걸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측정 가능성, 그러니까 전부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정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당성을 따지다 끝나요. 근데 소모적인 논쟁을 즐기는 사람은 타당성 가지고도 결론이 안 나는데 사실은 사실을 최소한 서로 인정한다. 그러면 타당성 관련되는 논란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가능하면 공교육 투자 많이 하자. 단 재정 범위 내에서. 그랬을 때 그 재정 범위라고 하는 게 측정이 되냐, 서로 계산이 맞냐,
그러니까 기재부는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8% 성장한다, 4% 성장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는 2%, 3%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어떤 재정 전문가나 경제학자도 기재부가 얘기하면 안 믿죠. 근데 하여튼 그게 내년에 기재부는 또 거의 유일하게 4% 성장한다. 다른 데에서는 3% 성장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데서는 내년에도 세수가 3조 원 이상 안 거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년에 하여튼 정부 지출 중에서 이거를 사실은 교육재정 지금 39조 5천억 쓰겠다 하는 것도 작년에 올해의 사례를 보면 39조 원 정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세입이 3조가 결손이 나버리면 기재부 교육부가 전액을 안 보내줘요. 일부러 부정처리해요. 그러면 그 측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내년에 정말 아까 다른 논점도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지금 교육부가 정해준 예정 통보해준 금액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냐? 한 5, 6천억 정도는 안 온다고 보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정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지속 가능 작동 이거를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나름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평가를 해야 되냐 측면에서 그런 뭐 시민단체든 뭐 어떤 우리 학생 학부모건 교사건 뭐 이런 단위에서 어떤 그런 평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나 통로가 있겠느냐. 평가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쪽에 쓴 것처럼 그 시도민, 국민한테 제공하는 건 NGO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교육부는 지금 시도교육청 또는 시도청 재정 평가를 해서 알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방자치를 중앙정부가 평가해서는 공정성을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교육청 자체가 평가해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평가하고 알리는 게 가장 좋죠. 다른 질문 혹시 하시는 계십니까? 네, 9시 5분이 됐는데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교육재정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했는데 또 좀 어렵다는 생각으로 또 많이 못 봤던 부분인데 오늘 또 우리 차근차근 잘 짚어주셔서 상당히 학습이 됐고 또 이 부분 아까 블루오션이라고 했는데 향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블루오션을 뛰되실 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학습부진 4차 토론이죠. 3차 올해 마지막 토론인데 기초학습 보장지원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교육 현안 가지고 다룰 텐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 같이 박수로